안녕하십니까? 강서구 녹산공단에서 대형 집안 침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은행 건물이 통째로 기울고 이 일대가 보시는 것처럼 울퉁불퉁해질 정도였는데요. 바로 옆에서는 오피스텔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관계 당국은 이 공사 현장과 이번 사고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서 녹산공단의 한 은행 주차장. 주차선이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건물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기울었고 인근 보행로는 깨지고 으깨져 속살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집안 침하가 발생하면서 일대가 아수라장으로 변한 겁니다. 천정이 이제 조금 내려앉다 보니까 출입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밖으로 나와 보니까 주차장에서 좀 침하가 생겨가지고. 집안 침하가 일어난 건물 주차장입니다. 멀리서도 한눈에 보일 정도로 땅이 움푹 들어가 있습니다. 점심시간대인 오전 11시 반쯤 갑작스런 사고에 건물 직원과 손님 등 30여 명이 황급히 대피했고 은행 영업은 즉시 중단됐습니다.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이 출동해 현장을 통제했고 긴급 보수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구체적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근에선 지하 4층, 지상 25층 규모의 신축 오피스텔이 건설되고 있는 상황. 사고 당시 지하 3층 깊이에서 터파기 공사가 이뤄지고 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터파기 하다가 흙이 유실된 걸로는 보이는데 정확한 거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야 되겠죠. 지하에 아마 흙이 유실된 걸로 현장 소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약 집안인 녹산공단이기에 대형 공사를 위해서는 집안 침하 위험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 관계 당국은 오피스텔 공사장이 이번 땅꺼짐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고 건설업체 책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조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자신의 트럭에 불을 질렀습니다. 긴급 출동한 경찰관이 용감하게 뛰어들어 이 운전자를 구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1톤 트럭에서 연기가 계속 나고 경찰관이 다급히 뛰어갑니다. 운전자를 당겨 구하려는 순간 트럭이 앞으로 미끄러집니다. 트럭 위로 불꽃이 계속 올라오고 다른 경찰관이 급히 소화기를 갖고 와 진화에 나섭니다. 50대 운전자 A씨가 자신의 다리와 운전대를 쇠사슬로 묶은 뒤 신호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겁니다. 원래라면 공사장 부딪히기 전에 그냥 떨어뜨리려고 그랬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이게 다리랑 핸들이랑 쇠사슬이 묶여 있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인테리어 대금을 못 받아 술을 마신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취 상태였던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됐지만 경찰관의 발빠른 행동과 용기로 다행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갈수록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의 2차 공공기관 이전 약속도 빈말이 됐고 또 최근 수도권의 규제 완화 정책까지 발표되면서 지역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18년 2차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공론화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에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의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습니다. 총선 직전엔 선거가 끝나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여당 압승으로 총선 결과가 나오자 최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임기 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안 된다며 21대 국회와 여당 후임 지도부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28일로 예정된 혁신도시 성과평가 용역 발표일을 또다시 미루면서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본격적인 2차 이전 기관 유치전을 벌이려던 부산시는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금융과 해양, 수산 분야 특화를 목표로 산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20개 기관을 추가 이전 대상으로 꼽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부산의 부활을 위해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부산의 금융 중심지 완성을 위해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의 이전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더해 정부가 지난 1일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로 되돌아오는 경우 수도권 우선 배정 방침을 밝히면서 지역 상공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통합당 초선 의원들은 성명을 내고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내 국가균형발전 투기 구성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부산의 대표 성매매 집결지 중 하나였죠. 해운대 609가 오늘 정식으로 폐쇄됐습니다. 이로써 부산의 3대 성매매 집결지 가운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완월동 폐쇄도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홍등만이 비춰주는 거리. 해운대 해수욕장 뒤편 낡은 성매매업소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있던 이른바 해운대 609입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해운대 일대에 주둔하던 미 수송부대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고 서구 완월동과 범전동 300번지와 함께 부산의 3대 성매매 집결지로 손꼽혔습니다. 60, 70년대엔 성매매 종사자 수가 200명이 넘을 정도로 성행했지만 2004년 성매매 방지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점차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609가 7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20년 6월 3일자로 성매매 집결지 해운대 609가 폐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매매업소들이 밀집했던 609 자리입니다. 철거가 마무리돼 성매매업소들은 모두 사라졌고 지금은 생활용 숙박시설 건립공사가 한창입니다. 구청은 경찰과 소방 등과 함께 609 폐쇄를 위한 지역협의체를 구성해왔고 성매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떠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왔습니다. 계기로 해서 해운대는 이 지역의 중심 상권과 더불어 관광 명소인 관광특구의 면모를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성매매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생계비 지원, 그리고 주거 지원, 그리고 직업훈련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에 맞추어서 해운대 609 집결지 여성들이었던 분들에게도 사후관리 그리고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이제 부산 3대 성매매 집결지 가운데 남은 건 완월동뿐. 주거와 생계를 해결하지 못한 성매매 여성들이 열악하게 살아가는 공간으로 아직 남아있지만 609마저 공식 폐쇄되면서 완월동 폐쇄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단체는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다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고 정치권은 영장 재청구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김윤아 기자입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사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취장을 나와 곧바로 귀가했습니다. 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죄송합니다. 법원은 사안은 중하지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오 전 시장이 이미 혐의를 인정했고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라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영장 발부를 강하게 확신했던 경찰과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구속 수사를 강조한 검찰은 당혹감과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부산 여성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 등 전국 200개 단체로 이루어진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 성명을 내고 힘있고 돈 있는 사람은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 걱정 없이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며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까 두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여성단체도 권력형 성추행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다뤄졌는지 의문이라며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부실한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권력형 성추행에 대한 봐주기식 수사에 이어가지고 봐주기식 권력형 판결을 내리신 것 같아요. 오 전 시장을 불구속 상태에 두고 검찰이 날카로운 수사를 할 수 있겠냐는 우려에 정치권에서는 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부산시당 오거돈 성추행 진상조사위원장을 맡은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신속한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며
법원은 성범죄 근절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사퇴 시기를 청와대와 조율하였다는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신속한 보강식 수사를 통해서 영장 재청구하기를 촉구합니다. 부산 여성단체는 영장 기각과 관련한 공동 성명을 내고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 대책위 공식 출범 행사를 여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밤사이 부산은 코로나19 추가 확진 환자 없이 누적 환자 144명을 유지했지만 경기도 안양의 확진자가 부산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양 36번 확진자는 지난 30일 감천문화마을과 국제시장을 다녀갔으며 해운대와 송정, 남포동 깡통시장을 관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말레이시아에서 입국한 66살 여성이 자가격리지를 이탈해 병원을 방문했다가 주민신고로 적발됐습니다. 고3 학생인 144번 확진 환자의 접촉자 177명 전원은 음성으로 나왔으며 부산시는 이들 중 58명을 자가격리하고 나머지 119명은 능동감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교육부의 초중고 3단계 등교일인 오늘 부산에서도 고1, 중2, 초등학교 3, 4학년 등 10만 2천여 명이 등교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시내 각 고등학교에서는 1학년 신입생의 입학을 축하하는 응원 문구가 담긴 선물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환영 행사를 가졌습니다. 지난달 29일 확진 환자가 발생한 내성고등학교는 지난 1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 오늘 3단계 등교에서는 제외됐습니다. 한편 초등학교 43곳, 중학교 53곳, 고등학교 17곳은 접촉을 줄이는 차원에서 격일, 격주로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기준으로 부산 지역 긴급 재난지원금은 대상 가구 150만 3,645가구 중 93.8%의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요일에 상관없이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선불카드와 지역화폐 동백전의 온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부산시는 선불카드 수급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주민센터 혼잡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부경찰서는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강도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밤 11시 반쯤 기장군 정관면의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르고 차에 가둔 뒤 1시간 동안 돌아다니다가 1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낙동강에서 다이옥산이 검출된 것을 계기로 단계별 보고 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즉시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과불화합물 3종과 니트로사민윤 2종, 또 1다이옥산이 원수에서 정수 기준 20% 이상일 경우 검출 단계를 최고 단계로 설정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